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접전 예측과는 달리 사우디 리야드에 4배 넘는 큰 표차로 패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0분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지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사우디 리야드 11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얻었습니다. 투표를 한 회원국 165개 나라 중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 1차 투표 만에 엑스포 유치권을 따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은 5일머니에 눌려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단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자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치 과정에서 얻은 외교적 자산들은 더 발전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투표 전날까지 회원국 교섭에 나섰지만 엑스포에 최대 10조 원을 쓰고 저개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우디 물량 공세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서면 지지를 받은 나라 표보다도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원팀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고 프랑스 현지까지 찾아온 부산 응원단도 새벽까지 부산에서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도 아쉬움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발족 이후 17개월간 대장정은 아쉽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결국 미래를 기약해야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이실레물리노에서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의 벽은 높았습니다. 경쟁국보다 1년 늦게 본격적인 준비에 뛰어든 것도 패인 중 하나로 분석됐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2035년 엑스포 재도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투표 전날 최종 리허설 직후 5명의 연사가 발표 초수를 맞추기 위해 말하는 속도까지 재조정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장외 홍보전도 압승이었습니다. 총회장 앞에서 부산 엑스포 캐릭터 인형을 내세우고 노래까지 불렀고 각종 문화 행사 등을 통해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투표권자인 각국 대표들의 표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5일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방안들을 내놨고 파리 전역에도 리야드를 홍보하는 광고판으로 도배했습니다. 투표 직전 총회장에서의 신경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나라들의 대표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측 관계자들이 그 앞에서 다시 데리고 나가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국가 중 유치 의향서를 가장 먼저 제출하고도 경쟁국들보다 1년 늦게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 것도 패인이라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석했습니다. 아쉽지만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 측 대표단의 입장입니다. 외교 관계는 넓어졌고 유치 활동을 함께한 기업들에게도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리 대표단은 자평했습니다.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그러한 새로운 자산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경험을 자양분 삼아 오는 2035년 엑스포에 재도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기로 한 북한이 이번엔 판문점 경비요원에게 권총을 채워 재무장했습니다.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인표 기자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재무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북측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에 투입된 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 2조 2항을 어긴 겁니다. 이미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감시초소 시설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남북 군사합의의 상징적 조치였던 JSA의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 근무하는 우리 측 요원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요원의 재무장 조치 등은
유엔군 사령관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유엔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군 당국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연일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찍은 구체적인 사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성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정찰 위성이 정상 운용되기까지 수개월이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선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발사는 기상사정으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네, 오늘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영서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의 기온 영하 6.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은 영하 3.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조심히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과 비가 내릴 텐데요. 밤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에 1cm 안팎으로 양은 적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곳곳으로는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3.9도, 원주 영하 2.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